일리아스 15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우스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가 전장을 살펴보니 트로이인들이 방벽과 홀을 지나 도망치고 있는 중이었고 그리스인들이 뒤에서 쫓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포세이돈도 있었죠. 헥토르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제우스가 헤라를 향해 눈을 치켜뜨며 과거 허공에 발을 묶여 벌받았던 일을 기억 못하냐며 헤라를 윽박하고 나물었습니다. 헤라는 포세이돈이 스스로 원해서 한 일로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다며 발뺌하였죠. 그러자 제우스는 헤라에게 올림포스로 가서 이리스와 아폴론을 이곳으로 불러오라고 하며 그리스인들이 달아나고 그들의 함선들이 공격당하게 될 일과 파트로클로스의 참전과 사르페돈이 죽게 될 일, 그리고 파트로클로스 역시 헥토르에 의해 죽임을 당할 일과 이로 인해 아킬레우스가 전장에 나오게 되고 그에게 헥토르가 죽게 될 일, 결국에는 그리스인들이 트로이를 함락하게 될 것이라는 그의 시나리오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킬레우스가 전장에 나오게 될 때까지는 어느 신도 그리스인들을 돕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하였죠. 헤라는 거역하지 못하고 서둘러 올림포스로 갔습니다. 그녀는 모여있는 신들에게 누구도 그리스군을 돕지 말라는 제우스의 말을 전하였죠. 헤라는 분해하며 제우스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참아내길 바란다며 아레스의 아들 아스칼라포스가 전투에서 쓰러진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레스는 분해하며 아들의 복수를 위해 무장을 하고 전쟁터로 뛰어가려 하였습니다. 아테나가 아레스를 붙잡아 방금 헤라의 말을 못 알아들었냐며 무기를 빼앗고 꾸짖었습니다. 이미 아스칼라포스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쓰러졌고 앞으로도 더 쓰러질 것인데 신의 후손이라고 해도 그들을 모두 구해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헤라는 이리스와 아폴론을 불러 이다산으로 가서 제우스의 명령을 받들라고 하였습니다. 두 신은 이다산의 가르가론 정상으로 날아갔죠. 제우스는 이리스에게 포세이돈에게 가서 전투를 멈추고 바다속으로 돌아가라고 전하라 하였습니다. 포세이돈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마음속으로 곰곰이 잘 생각해보라라고 전하게 하였죠. 이리스는 곧장 포세이돈에게 가서 제우스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포세이돈은 제우스와 하데스와 자신은 모두 레아에게서 태어난 형제로 세상을 3등분의 제비뽑기로 나누어 가졌는데 자신은 바다를, 하데스는 지하세계를, 제우스는 하늘을 자신의 몫으로 가졌다며 대지와 올림포스는 공동의 소유이니 제우스가 강하지만 그가 받은 목 안에서 만족하라며 그의 뜻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화내며 말하였습니다. 이리스가 이 말을 제우스에게 그대로 전해도 될지 아니면 마음을 바꿔보겠는지 다시 묻자 포세이돈은 둔하지만 이번만큼은 양보하겠다며 그리스군을 떠나 바다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우스는 아폴론에게도 헥토르를 치료하고 아이기스를 흔들어 그리스인들을 혼란케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이기스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 방패로 적에게 공포와 혼란을 주는 제우스의 아이템입니다. 그의 번개로도 찢을 수 없을 정도의 방어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과거 제우스는 크레테의 한 은밀한 동굴에서 아버지 크로노스에게서 숨어 자라야 했습니다. 아말테이아는 인연의 제우스에게 젖을 제공한 염소 또는 염소를 데리고 있는 ним프로 제우스의 유머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우스가 장성하여 올림포스에 자리 잡고 티탄 신들과 전쟁을 치르기 전이었습니다. 크레테의 ним프가 찾아와 아말테이아의 죽음을 알리고 그녀의 가죽을 전해주었는데 제우스는 아말테이아를 외도의 별자리로 만들어주고 가죽으로는 아이기스를 만들었습니다. 제우스는 주로 아테나에게 아이기스를 들고 다니게 하였습니다. 아테나가 어린 시절 팔라스라는 친구와 함께 자랐는데 전쟁의 신답게 전투놀이를 자주 하였죠. 제우스는 놀이였지만 아테나가 지는 것을 못 참아 하루는 팔라스에게 아이기스를 흔들었고 이 때문에 아테나는 팔라스를 실수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테나는 팔라스를 기려 자신의 이름을 팔라스 아테나로 부르게 하였고 제우스는 그녀를 달래기 위해 아이기스를 주었다고 합니다. 후에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죽인 후 아테나는 메두사의 머리를 아이기스에 달았습니다. 다시 일리아스로 돌아갈게요. 아폴론이 헥토르에게 갔을 때 그는 이미 제우스에 의해 정신을 차린 상태였습니다. 아폴론은 헥토르를 치료하고 엄청난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죠. 그는 나아갈 길을 잘 열어놓을 테니 군사들을 독려하여 말과 전차를 몰아 함선들을 향해 몰아가라고 하였습니다. 회복된 헥토르는 병사들을 재정비하고 전차를 몰아갔습니다. 그리스군은 큰 부상을 당했던 헥토르가 멀쩡하게 다시 다가오자 겁에 질렸고 사기가 떨어졌죠. 토아스는 헥토르가 죽음을 벗어나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제우스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군사들은 퇴각하도록 하고 가장 용감한 우리들이 버티고 서서 그를 막아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토아스는 아이아스와 이도메네우스, 테오크로스,
메리오네스, 메게스와 뛰어난 전사들을 불러 싸울 태세를 갖추었고 그들 뒤로는 군사들이 배들을 향해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트로이인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앞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헥토르가 앞장섰고 그의 곁에 아폴론이 아이기스를 들고 군사들을 이끌었죠. 아폴론이 아이기스를 흔들고 몸소 거대한 함성을 내지르자 그리스인들은 투지를 잃고 공포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헥토르는 아테네의 스티키오스와 보이오티아의 아르케실라우스를 죽였습니다. 아이네이아스는 오일레우스의 서자 메돈과 아테네의 이아소스를 처치하였죠. 폴리다마스는 메키스테우스를, 폴리테스는 에키오는, 아게노르는 클로니우스를 각각 처치하였고 파리스는 데이오코스를 죽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다시 방벽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아폴론이 참호의 비탈을 밀어차 호를 메었고 방벽마저 무너뜨려 넓은 길을 내었습니다. 트로이인들은 전차를 몰아 앞으로 쏟아져 들어갔죠. 그리스인들은 함성까지 달아났고 저마다 두 손을 올려 신들에게 기도하였습니다. 네스토르도 열심히 제물을 바쳤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트로이인들에게 파멸당하지 않게 해달라며 제우스에게 기도하였습니다. 제우스는 노인의 기도에 벼락을 내리쳐 승낙하였으나 트로이인들은 제우스가 돕는 것이라 여겨 더욱 힘껏 달려들었죠. 백고물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파트로클로스는 에우리필로스의 막사에서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있었으나 바깥에서 들리는 그리스인들의 비명에 참지 못하고 아킬레우스의 막사로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한편 헥토르는 한 배를 둘러싸고 아이아스와 대치하는 중이었습니다. 헥토르는 아이아스를 몰아내고 배에 불을 지를 수 없었고 아이아스도 헥토르를 도로 밀어낼 수 없었죠. 아이아스는 불을 들고 달려오는 칼레토르를 창으로 죽였고 횃불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헥토르가 아이아스를 노리고 창을 던졌지만 리코프론을 맞추었죠. 테오크로스가 동료 리코프론의 죽음에 분기에 화살을 날려 폴리다마스의 전차를 끌던 클레이토스를 맞추었습니다. 그는 또 헥토르를 노리고 활을 겨누었으나 활 시위가 끊어지고 말았죠. 헥토르가 이것을 보고는 신이 우리를 돕고 있다며 병사들을 격려하고 싸움을 부추겼습니다. 헥토르가 페리메데스의 아들 스키디오스를 죽이자 아이아스는 안테노르의 아들 라우다마스를 죽였습니다. 폴리다마스는 메게스의 전우 오토스를 죽였습니다. 메게스가 폴리다마스를 공격하였으나 아폴로는 자신의 사제 판토우스의 아들이 죽지 않게 창이 비켜가게 하였고 크로이스모스가 대신 죽었습니다. 라오메돈의 손자 골록스가 메게스를 창으로 찔렀으나 가슴바디에 막혔습니다. 메게스의 아버지 필레우스는 벗이었던 에피라의 에우페테스에게서 가슴바지를 선물 받았는데 이것이 아들을 살려주었죠. 메게스와 돌롭스와 싸우는 사이 메넬라우스가 다가와 뒤에서 창으로 돌롭스를 찔렀습니다. 헥토르는 멜라니포스 등의 사촌 형제들에게 돌롭스의 죽음을 알리고 분기시켜 싸움을 격려하였습니다. 멜라니포스는 싸움터에 들어오자마자 안틸로코스의 창에 쓰러졌습니다. 헥토르가 안틸로코스를 노리고 달려들자 그는 맞서지 않고 전우들의 곁으로 달아났죠. 제우스는 헥토르에게 그리스인들의 함선을 불태우는 명예를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제우스는 헥토르에게 엄청난 기운을 불어넣었고 그가 폭주하게 하였습니다. 헥토르와 트로이군은 사자가 소떼를 쫓듯이 공격하였고 그리스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헥토르가 보란듯이 그의 전우들 앞에서 페리페테스를 죽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마음이 아팠지만 헥토르가 두려워 도울 수 없었고 맨 앞쪽에 배들로부터 물러나 달아났습니다. 네스토르가 처자식을 생각해서 도망치지 말고 맞서라며 애원하듯 외쳤습니다. 이때 아테나가 그리스인들의 눈을 흐렸던 구름을 밀쳐내었고 밝은 빛을 비추어 혼란에 빠진 자신과 전우들의 상태를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아이아스는 달아났던 그리스군 무리의 자신이 같이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를 만회하듯 그는 배의 갑판에 올라 해전에서 쓰이는 긴 장대를 들고 휘두르기 시작했죠. 프로테실라우스의 배고물 아래에서 육박전이 벌어졌습니다. 칼과 창, 손도끼, 화살이 서로의 목숨을 빼앗았고 피가내를 이루었습니다. 헥토르는 불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이아스는 갑판 위에서 긴 창으로 불을 들고 오는 트로이인을 밀쳐내었습니다. 쏟아지는 무기에 한 걸음씩 물러서면서도 12명을 찔렀죠. 그는 무섭도록 고함을 치며 명령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볼게요. 친구들이여, 친애하는 다나오스의 영웅들이여, 아레스의 시종들이여, 사나이답게 행동하시오. 친구들이여, 열화 같은 투지를 다지시오. 우리 배후에 동맹군이라도 있는 줄 아시오? 아니면 전사들을 파멸해서 구해줄 더 튼튼한 성벽이라도 있는 줄 아시오?
이 근처에는 결정적 승리를 가져다주는 백성들을 보내 우리를 구해줄 만한 성탑을 가진 도시는 그 어디에도 없소이다. 천만에 우리는 고향 땅을 멀리 떠나 바다를 등지고 여기 단단히 무장한 트로이아인들의 들판에 앉아 있는 것이오. 그러니 구원은 팔에 있고 미지근한 전쟁에 있지 않소이다. 호메로스가 이 건에서 아킬레우스를 제외한 전사들 중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디오메데스나 오디세우스가 아니라 아이아스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활약과 연설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그리스군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일리아스 15권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스군은 함성까지 태워질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음이 궁금해지네요.